5월 24일 장 마감 시장 발표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687선 마감했고 1.26%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1조 2천억 정도 매수, 외국인은 3,700억 정도 매도, 기관은 8,500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코스닥은 839선 마감했고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개인은 300억 정도 매수, 외국인은 79억 정도 매도, 기관은 30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16,700선 마감했고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S&P 500은 5,267선 마감,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1,369원 마감했고요. 원 엔화 환율은 871원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유가는 WTI는 76달러 마감했고 휘발유는 1,684원 마감했습니다. 구리 가격은 1,300달러 선으로 0.23% 상승 마감했고요. 천연가스는 2.66달러로 마이너스 6% 정도 하락했습니다. 국제 금은 2,337달러 마감했고요. 국내 금은 10만 3천원 선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 9,300만 원 정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슈적으로 보시면 미국 경제 지표 호조에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됐다라는 내용인데요. 미국 서비스업 PMI 지수가 나왔는데 이제 예상치보다 상회하면서 경제 지표가 좀 강세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경제 지표가 호조가 나오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축소되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엔비디아가 단숨에 9% 급등했다. 애플 시총 추월 초읽기라는 내용인데요. 엔비디아가 실적이 어제 매우 잘 나왔죠. 그래서 이제 AI 열풍과 연이은 호실적에 엔비디아 주가가 23일 정규장에서 1,037달러 선 마감했다. 이제 애플과는 3,400억 달러 정도 차이가 난다. 이젠 애플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까지도 시총 1위를 향해 달려가지 않나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엔비디아는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타깃, 기대 이하 실적의 주가 폭락, 임의 소비재 수요가 둔화됐다. 이제 월마트와 함께 양대 소매업체인 타깃이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이제 그 원인으로는 의류, 홈데코 등 없어도 되는 제품인 임의 소비재 수요가 크게 둔화됐다는 건데요. 이로써 이제 사람들이 소비 여력이 많이 줄었다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고소득층도 줄 서서 장 본다. 잘 나가던 이 나라 이상징후. 미국 경제인데요. 이 탄탄하던 미국 경제가 엇갈린 지표가 무슨 일이냐라는 상황인데 외식비가 집밥보다 4배가 비싼 상황이랍니다. 물가가. 그리고 고소득층도 월마트에 장 보기 위해 줄을 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이제 고용이 최근에 식었죠. 이제 작년 10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실업률이 3.9%로 예상보다 높게 나온 상황이고, 이제 월마트에 대한 이야기를 볼까요? 이제 미국 뉴욕시의 아동심리 상담소를 운영하는 줄리 애담스는 최근 몇 주간 코스트코에서 장을 보지 못했다. 주차장 입구부터 줄 선 차들 때문에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다른 마트로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애덤스는 외식비부터 배달비까지 너무 올라 집밥을 해먹으려는 사람들이 코스트코, 월마트 등 대형마트로 몰리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최근에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식품 관련주들 실적이 잘 나오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북미에서도 이런 코스트코, 월마트에 있는 제품들을 많이 이제 사게 되니까 식품주들이 많이 오르는 거 아닌가. 일단 물가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봐서 미국도 현재 물가가 너무 심한 게 오른 것 같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는 코스피, 미국 금리 인하 불확실성에 흔들린다. 1%대 하락 마감. 코스피가 이제 외인 기관 동반 1.2조 정도 순매도했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HBM 이슈로 3.07% 하락했고요. 그 시총 상위주가 모두 하락했다고 합니다.
어제 연기금이 또 세린메이 전략으로 시총 상위주들을 많이 판다 했는데 기관이 또 많이 팔았네요, 오늘도. 이제 다음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HBM 악재에 대한 반박에도 3% 하락 마감했다. 이제 로이터 통신이 밝혔는데요. 엔비디아의 HBM 납품 테스트 실패 소식을 전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에 이제 즉각 반박문을 냈지만 그래도 시장은 삼성전자의 반박에도 하락폭이 더 커져서 3%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이 HBM 악재를 어떻게 이겨낼지 또 이제 새로 부임한 그 전 부회장님 어떻게 할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미국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 승인됐다. 국내선 거래 못해. 이제 미국 ETF, 이더리움 ETF 승인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이 ETF는 원래 승인이 안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승인이 엄청 빨리 됐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승인은 아니고, 어, 상장 심사 요청서 중에 19B-4를 승인했다. 이게 이 19B-4와 증권신고서 S-1을 모두 승인받아야 하는데 아직 이더리움 현물 ETF는 S-1을 승인받지는 않았다. 그래서 완전한 승인은 아니고요. 약간 반쪽짜리 승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월 이상 소요되고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가 이제 올 하반기에는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제 시장은 모두 이 SEC 결정을 두고 의외라는 평가가 많은데요. 이제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은 전망은 밝지 않았는데 이제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달리 스테이킹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증권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서였는데요. 이 승인한 배경으로 크게 두 가지가 거론됩니다. 먼저 운용사들이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 스테이킹 기능을 완전히 없애면서 증권상 논란을 해소했다는 평가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정치적 이유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이제 11월 대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친코인 행보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도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뒤집어 친코인 행보를 보인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보시면 한은 반도체 경기 내년 상반기까지 상승 지속될 것이다. 국내 반도체 수출이 성장세를 견인할 예정이다. 이제 반도체 수요가 확대되는 반면에 이제 메모리 공급은 좀 제약적이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수요는 이제 모바일, PC 등 이제 온 디바이스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제 공급 확대는 제약적이다. 그래서 국내 반도체는 계속해서 괜찮을 것이다라는 한은의 예측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밸류업 시동 본격적으로 거는 하반기 증시. 외국인은 미리 밸류업 수혜주를 찜했다. 이제 현대차와 금융지주를 비롯한 밸류업 수혜주들이 외국인 지분율이 이달 들어 꾸준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LS 일렉트릭, 초고압 변압기 날개 달고 슈퍼사이클 제대로 탄다. 이제 AI 급성장에 전력 수요가 폭증했고 전력 슈퍼사이클이 도래했다. 초고압 변압기 캐파를 2천억에서 5천억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라는 내용인데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이게 배전 분야에서 LS 일렉트릭이 되게 강점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송전 분야에서는 좀 약한 부분이었는데 이제 투자를 진행하면서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뭐 전력기기 국내 수출액 정도 보시면 전선이 엄청 4억 6,400만 달러에서 6억 7,600만 달러로 늘었고 변압기도 거의 3천억 달러에서 5억 4,400억 달러 만 달러로 이제 거의 두 배가량 늘었죠. 그래서 이제 많이 전력기기가 늘어나고 있다. 수출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특히 변압기 수출액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 81.8%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압 케이블, 초고압 전선 케이블이죠. 전선 수출도 전년 동기 대비 45.7%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변압기 수출액 가운데 미국 비중이 50%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이 지금 전력망 교체를 하는데 그에 대한 수혜를 확실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중장기 성장세도 가파르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실적이 나왔는데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영업 이익률도 8.4, 9.0으로 잘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분기로 보시면 2분기가 제일 피크를 치는데 지금 1분기인데도 1조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2분기도 더 잘 나오지 않을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을 이제 다 쪼개보면은 이 주요 전력, 그 주요 부문인 전력이 영업이익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주력 사업이 호실적을 견인했다는 점. 그래서 이런 점도 되게 좋게 보이고요. 그래서 북미 사업 비중도 지난해에 대비해서 이제 올 1분기 17%로 높아졌다. 그리고 해외 매출 비중이 2020년엔 24%, 23년엔 36%였는데 올해 1분기는 43%로 50%까지 향해 가고 있다. 그래서 해외 매출 비중도 높다는 거는 되게 좋은 신호죠. 그래서 AI 및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로 글로벌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그래서 실적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이 전력 산업의 초호황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제 블룸버그에서 전력망 투자 규모를 예측을 했는데 2020년엔 2,300억 달러, 2030년엔 5,300억 달러, 2050년엔 6,300억 달러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뭐 이제 하나증권 연구원은 LS 일렉트릭이 기존의 배전 시장의 강점에 비해 다소 아쉬운 부분으로 여겨졌던 송전 시장의 생산 능력을 연이어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 아주 강세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확인되고 있지만 반납기 캐파가 새롭게 시장에 제공되는 만큼 제한된 공급 능력을 활용해 원가 상승분을 적절하게 판가로 전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최근 또 투자를 해서 인수해가지고 2천억 그 캐파를 5천억으로 늘렸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늦어도 3분기까지 연결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LS 일렉트릭은 뭐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근데 LX 일렉트릭은 이제 성장하는 데 반해 LS는 좀 잡음이 들려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지주사 디스카운트가 지금까지 LS는 압도적으로 없는 회사로 유명했습니다. 이제 전체 지주사를 비교해 보시면 LG, 뭐 SK, 뭐 현대, GS, 롯데지주 다 지지부진한 모습인데 지주사들이 LS는 이제 막 100% 넘게 상승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LS가 최근 자회사들을 상장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LS를 투자하는 이유는 LS 전선, LS M&M이 가장 클 텐데 LS M&M을 이제 IPO 하려고 준비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LS M&M, LS 슈페리얼 뭐 이런 것들이 한 두세 개 정도 IPO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IPO가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지만 LS M&M 같은 경우는 약간의 M&M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LS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M&M에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지주회사 디스카운트를 본인들이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점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원래는 이제 디스카운트가 없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행보를 하면 그 LS의 주가는 크게 좋은 건 없겠죠. 그래서 이제
뉴욕 증시 정리하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어제 S&P 글로벌이 발표한 제조업 서비스 PMI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게 나오면서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약해지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불과 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나온 다음 날에 나온 지표여서 시장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가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했으나 시장은 금리와 경제 지표에 더욱 관심을 가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현재 주가가 역사적 신고가를 뚫고 상승한 만큼 밸류에 대한 부담도 많이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종목이 하락을 했는데요. 엔비디아는 이날 혼자 9% 이상 상승하며 혼자만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현재 시장의 문제는 인플레가 심한 상황에서 경제가 좋다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논리인데, 만약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시장이 엄청난 충격을 받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그냥 나쁘게 나와서 금리 인하를 해야겠다라는 걸 좋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너무 경제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안 된다. 실업률이 너무 높아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원래 연착륙을 기대했었는데 연착륙을 한다는 것이 정말 매우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JP모건의 다이먼 회장이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커지고 있다라고 말했고, 경착륙에 대한 가능성을 많이 열어둬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시장은 매우 혼란스럽고 경제뿐만 아니라 지정학적인 위험이 계속해서 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와 실적들을 잘 체크하면서 계속해서 시장 팔로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